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9장 국제무역 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역의 승자와 패자 중에서 2절 C 관세 부과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관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타리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거를 번역한 것인데 수입품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수입품에 수입제에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하는 세금. 네, 이거를 바로 관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에 대한 국경을 넘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것이죠. 자, 만약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아이슬란드가 만약에 수출국이다 그러면 관세라는 게 의미가 없어. 나가는 거잖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입국을 경우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섬유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유무역하에서 관세부가 이전의 가격이 국제가격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가격, 월드가격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이만큼 T만큼의 세금이 부과돼서 국제시장에서 요 기업, 수입국가가 직면하는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관세부가 전과 후 여기 보시면 우리 경제학에서 늘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부가 이전과 관세부가 이후 요거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요만큼 20개를 만약에 수입하려고 쓰려고 그랬어.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게 소비하려는 양이 만약에 18개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소비량,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생산량 볼게. 여기 보시면 국제가격에서 생산량이 여기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4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전에는 국내에서 공급한 양은 10개인데 국내에서 소비하려는 양이 20개니까 그 차이만큼 10개만큼이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어떻게 돼? 이렇게 18과 14의 차이인 4만큼으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품에 관세, 세금을 때리게 되면 당연히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입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생산하려는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요량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감소하게 되고 자, 요 둘의 차이가 수입량이죠. 그래서 수입량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요 그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이 비싸졌다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수요량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있었는데 A, B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C, D, E, F만큼이 감소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해 가세요? 자,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가 원래 관세 부과 전에는 이렇게 가격이 이전 가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G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 잉여는 C만큼이 추가가 돼서 G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C만큼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가요.
정부의 관세 수입은 재정과 관련한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재정 수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관세 수입이죠. 이거 정부 잉여라고 할게요. 여기는 정부의 관세 수입 해놨는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잉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정부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없었죠. 관세부과 전에는. 관세부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를 부과했더니 소비자는 슬퍼졌고 생산자와 정부는 해피해졌습니다. 근데 소비자의 슬픔과 정부와 생산자의 해피와 비교해 봤더니 소비자의 슬픔이 더 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와 F가 저기 보시면 잘 봐주세요. D와 F만큼이 관세 부과로 인한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서 경제적인 순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관세로 인해서 국내 섬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국내 섬유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고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줄고 국내 가격은 무역이 없을 때보다 가격 수준이 국내 가격에 이렇게 점차 가깝게 된다라는 거. 국내 관세 없었을 때, 교육이 없었을 때 균형 가격이 여기잖아. 거기에 점차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관세가 부과되기 전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 나와 있고 관세 부과 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이 표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 단락 볼게요. 관세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그닥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래. 왜요? 아니 관세도 세금이잖아. 텍스 아니겠습니까? 텍스, 수입품에 부과하는 텍스. 여러분 우리 시장에 수요 공급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많이 봤잖아.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경제적 유인을 왜곡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관세도 바로 텍스입니다. 관세도 텍스의 일종으로 여러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경제적 유인이 어떻게 된다? 유인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유인을 왜곡시킨다는 표현을 쓸게요. 유인을 왜곡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왜곡시킨다? 그게 바로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 선택과 멀어진다. 최적 상태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파트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 볼게요. 국내 섬유 시장에서의 섬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국내 섬유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려. 아니, 이게 늘리면 이게 나쁜 겁니까? 예, 그렇지. 최적 수준이 있는데 우리 얘기했잖아. 최적 수준이 있는데 제가 축구를 못하는데 정부가 저한테 보조금을 준대. 야, 너 축구해. 손흥민 선수 같이 뛰래. 어떻게 망하는 거지.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국내로 추가 생산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보다 생산 비용이 더 싼 외국의 기업이 생산하는 게 더 나은데 우리나라 비용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는 더 높은 비용이 드는 기업이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내에서 추가로 생산하게 되면 국제 가격으로 같은 수량을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첫 번째 하나의 효과.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보면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까요? 둘째 효과는 국내 섬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가 과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더 했으면 편익을 누릴 수 있는데 베네핏이 감소한다니까 베네핏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이렇게 더 능력 떨어지는 국내 생산업자가 생산하게 되고 이 물건을 관세가 없었으면 소비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네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나와 있는 D가 뭐라고? D가 네, 거기 보시면 섬유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F는 과소 소비에 따른 경제적 후생 손실. 이해 가세요? 과소 소비에 따른 후생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최적 수준이 있는데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 맞습니다. 최적 수준에서 이탈되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요 면적 이용해서 그래프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관세 부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은 저기 나와 있는 삼각형, 주황 색깔입니까? D와 F에 해당하는 약간 날개 부분의 삼각형,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관세 부과를 통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우리가 효과를 이렇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관세 수입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제무역 정책과 관련한 결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